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 잘 기르자. 삼천리는 초만원. 그리고 혼자는 싫어요. 동생을 갖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신 문구일 텐데요. 우리나라 가족계획 포스터에 등장한 시대별 공익 광고 카피입니다. 이처럼 한 국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의 인구 변화는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경제, 복지,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지구를 인간만의 행성으로 만들 것인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계로 만들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 의미심장한 질문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 여러분은 당당히 후자를 선택하실 수 있으신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인간의 삶과 환경. 어쩌면 이 명제는 미래 사회에서도 여전한 화두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황준원의 미래 트렌드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 소식 전달하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5주 동안 미래 트렌드 레시피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미래에 사용할 만한 미래 재료들을 소개해 드려 왔어요. 그리고 이번 시간은 마지막이고요. 그래서 그 재료들로 결국엔 뭘 할 거냐, 제일 중요한 건 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은 여러분들에게 식상할 수도 있는 이야기죠. 인구 증가, 그리고 환경 오염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일단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인공지능 얘기도 했고, 고령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 VR이건 인공지능이건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없이 살 수 있고요. 스마트폰도 없이 살 수 있어요. 근데 깨끗한 환경, 식량 같은 게 없다면 우린 죽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부족해졌을 때 3차 세계대전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생존과 정말로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생생한 정보들을 오늘 좀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자, 먼저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저 파란색 선이 세계 인구 성장이고요. 빨간색이 GDP 성장입니다. 어느 기준으로 해가지고 너무 급격하게 늘었죠. 자, 1800년대쯤에 이제 산업혁명이 막 퍼져나기 시작하면서 생산성이 막 향상이 되고 그러면서 인류의 사람들의 수명도 늘어나고 생활 질도 좋아지고 하면서 인간이 너무 많아졌어요. 지구상의 인간이 특히나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면서 50년대 지구의 인구가 한 20억 정도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얼마일까요? 지금은 74억 명이라고 합니다. 20억에서 74억 되는데 몇 년이 걸리지 않았어요. 거의 6, 70년 정도밖에. 근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빨랐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2050년 예상 지구 인구수는 몇 명이 되느냐? 자, 이때쯤 되면은 95억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때 30년 뒤니까 살아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우리 늙었을 때 고생하지 말자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후대 얘기 할 것도 없습니다. 후대 얘기는 됐고 우리 살고 보자고요. 자, 근데 100억 이상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UN 쪽에서는 보기에 100억을 찍은 다음에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들은 전에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적인 순간을 여러분들이 살고 계세요. 지구의 인구가 가장 많은 순간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구의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처음으로 보게 되는 그런 세대들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인구가 증가하면 발생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죠. 삶의 3요소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의식주. 그 중에서도 저는 식량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식량 부족이 얼만큼 가까이 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자, 식량 부족 얘기는 사실 지금 나오는 건 아닙니다. 1800년대 초만 하더라도 멜서스라는 사람이 인구론이라는 책을 내면서 세상에 큰 파장을 일으켰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식량 생산이 그걸 못 따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희한한 사람이었어요. 냉정해요. 가난한 사람은 도와주면 안 된다. 자, 그런데 그의 이야기는 현실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증가보다 생산 속도가 더 빨랐어요. 자, 그러니까 인간은 참 희한한 게 문제는 늘 있었는데 그 문제를 늘 해결해 왔어요. 근데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자,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농기구 같은 것들이 좋아졌죠. 그리고 비료, 화학비료 같은 것들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또 신품종을 개발하게 되면서 생산성이 너무나 뛰어나졌어요. 식량이 넘쳐날 정도로.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식량 생산 가지고 100억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느냐, 이건 또 안 되거든요. 원래 지금 생산량만 보면은 IT에 그런 애들 다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분배가 안 되고 있어요.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들도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하는 거예요. 즐겨 드시는 거. 자, 친구들이랑 만나면 고기 드시러 많이 가지 않으세요? 육류 소비의 증가를 우리가 줄여가는 것이 가장 시급한 상황입니다. 자, 맛있어서 먹는 건데 뭐가 문제냐? 이건 알면 알수록 문제 덩어리예요. 덩어리. 너무 심각해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얘네들이 곡식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사람 10명이 먹을 거를 소 한 마리가 먹어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먹일 곡물이 다 어디로 가냐면 선진국 사람들의 맛을 위해서 먹는 고기로 소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먹는 건 괜찮아요. 근데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고기 소비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죠. 자, 또 다른 부분 볼게요. 특히나 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소가요, 원래는 뭘 먹는 동물이죠? 풀 뜯어 먹어야 되죠. 근데 얘네들 지금 뭘 먹냐면 곡물로 된, 콩으로 된 사료를 먹어요. GMO 변형한 그 사료를 먹게 되는데 지구의 전체 농토의 절반 이상은 사람이 먹을 음식이 아니라 얘네들을 먹일 곡물 기르는 데 쓰이고 있어요. 아마존의 열대우림이 막 황폐화되어 그런 것들은 사람이 먹을 음식이 아니라 소를 먹인 곡물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물 소비도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요. 또 얘네들이 싸대는 똥이 엄청나잖아요. 그게 이제 방류되면서 그 물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물의 오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지금 공장식으로 길러내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자, 식량 부족 문제 말고 다른 문제가 있어요. 지구온난화를 얘네들이 왜 가속시키죠? 얘네들이 끼는 방귀와 그리고 트름이 메탄을 내뿜는데 그게 자동차라든지 운송수단이 내뿜는 지구온난화 효과보다 3배가량의 효과를 지닌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이에요. 고기 뭐 드시는 거 괜찮아요. 근데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선진국형 질환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암, 심장질환, 당뇨, 그리고 비만. 이런 것들을 다른 이름으로 하면 성인병이라고 하지만 다른 이름이 뭐냐면 유복병이라고 불러요. 유복한 나라에서만 생기는 병이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맛있어서 먹는 소인데 내가 맛있어서 먹으니까 지구에도 해를 끼치고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고 내 건강에도 해를 끼친다. 굉장히 지혜롭다고 보기에는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상을 자세히 모르기도 하고 외면하기 때문인데 분명히 이거를 알고서 섭취를 하는 게 우리에게는 현명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육류 소비가 지금은 대부분 선진국에서 많이 행해지는데 비싸니까요. 만약에 저개발 국가들도 이제 성장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라들에서 100억 명이 고기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지구가 버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육류 소비는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되는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존경하는 분들이 이미 채식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은 영국 버진그룹의 리처드 브랜슨 회장인데 채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구 환경을 생각하면 도저히 못 먹는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안 지켰어요. 근데 맨날 보잖아요. 저는 미래 소식을 전달해야 되니까 슬슬 먹을 때마다 좀 뭐랄까 몸에 거부 반응이 좀 생겨요. 되게 위선자 같잖아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먹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못 먹게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들으신다면 분명히 영향을 받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느냐?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 FAO에서는 이거를 제안하죠. 식용곤충. 참 황당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될까요? 곤충 많이 쓰세요? 왜요? 징그러워서 안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봅시다. 고기 같은 경우에는 마트에 아주 예쁘게 썰려가지고 포장까지 돼 있으니까 예쁜 거죠. 도축 과정 혹시 교육 받으신 적 있으세요? 도축 과정은 교육을 안 받으셨을 거예요. 곡식의 생산 과정을 배우는데 왜냐하면 도축 과정을 배우면 안 먹어요,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식용곤충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 징그러운 거는 고기보다 오히려 덜할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번데기라든지 그런 거는 많이 먹어요. 아주 뛰어난 단백질원이기 때문에. 자, 유엔에서 왜 이걸 권장하느냐? 일단 생산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바퀴벌레나 개미를 생각해 보신다면은 그 뛰어난 생산력을 확인하실 겁니다.
좁은 토지에서도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자, 또 다른 장점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리는 계란만큼이나 영양 성분이 뛰어나요. 고기에는 탄수화물이 없거든요. 근데 쟤는 들어있습니다. 완전 식품이에요.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 환경에도 좋고. 자, 그런데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점은요. 고기는 안 먹으면 땡겨요. 아, 오늘 삼겹살 먹고 싶은데? 근데 미럼 같은 거 아무리 안 먹어도 오늘은 미럼이 왜 이렇게 땡기지? 야, 귀뚜라미 먹으러 갈래? 이런 소리는 안 나온다는 거죠. 맛이 없어요. 쿰쿰함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분말 형태로 하더라도 쉽지 않다. 그래서 식용곤충으로 사업을 하셔가지고 돈 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과연 될까 저는 의문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게 좀 나을 수 있어요. 자, 식물 성분으로만 만든 가짜 고기인데요. 과거와는 다르게 맛이 너무나 유사해진 게 특징이에요. 맛이 비슷해야 먹을 거잖아요. 특히나 식감까지 카피를 했다고 합니다. 제일 유명한 회사의 제품인데요. 임파서블 푸즈라는 그 회사의 버거고요. 밀이라든지 감자의 프로틴, 단백질을 쓰고요. 저 힘이라는 물질이 고기 맛을 내는 거래요. 저기 혈액 속에 산소를 운반하는 건데 식물 성분에도 있다고 합니다. 코코넛 오일을 넣어요. 왜 넣을까요? 이렇게 육즙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바삭바삭한 효과는 이제 감자 전분 같은 게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 버거는 맛이 너무나 유사해져가지고 인기를 끌고 있고 투자도 많이 받고 있고요. 뉴욕에서는 줄 서서 먹고 뭐 홍콩에도 이제 배급이 되더라고요. 먹어보고 싶어서 제가 수입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가짜 고기인데 고기로 분류돼가지고 수입이 안 돼요, 개인이. 그래서 못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품들 앞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한국에서 드셔보실 수 있는 건 이런 제품이 있어요. 이것도 해외 제품, 저스트 마요라는 제품인데요. 마요네즈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식용유랑 계란 노른자, 계란이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 회사는 뭘로 유명해졌냐면은 식물 성분으로 가짜 달걀을 만들어요. 그걸 마카다미아나 뭐 그런 걸로 만들어서 자, 저 마요네즈를 만들었는데 먹어보시면은 맛이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아요. 근데 콜레스테롤이라든지 트랜스지방 같은 게 들어있지 않아서 오히려 몸에 좋다라고 홍보를 했고요. 근데 얼마 전에 기사가 났어요. 유전자 변형 식품인데 과연 괜찮냐? 뭐 이런 논란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저거는 또 유명해진 계기가 빌 게이츠가 투자를 해가지고 빌 게이츠가 투자한 회사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어요. 빌 게이츠가 왜 투자를 했을까요?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식량 산업은 무엇보다도 커질 산업이기 때문에. 또 다음 식물로 만든 게 조금 찝찝하다. 아무래도 내 욕구를 못 충족시켜준다 하면 배양육을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양육은 뭐냐면은 동물의 줄기세포에서 세포를 추출해가지고 식물 성분 넣어가지고 실험실에서 길러낸 고기예요. 꼭 그 시설이 맥주 양조장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걸 만드는데 맛은 똑같겠지만 450g을 만드는데 한 작년만 하더라도 1,000만 원이 들었대요. 연구 비용까지 해서.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그 비용이 떨어지고 있어서 곧 맛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저스트사 있죠. 그 회사에서 올해 말에 판매 예정인 제품이 있는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영상 같이 보시죠. 자, 저 닭의 이름이 이안이래요. 근데 이안이 흘린 깃털을 잡아들고 있어요. 뭘 하려고 할까요? 저기에서 세포를 추출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식물 성분을 넣어가지고 실험실에서 길러요. 그러면 닭고기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이안의 닭고기가 죽이지도 않고도. 그래서 저 제품이 나온 겁니다. 뼈는 없겠네요. 자, 이안의 닭고기를 먹고 있는데 근데 옆에서 이안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저 회사의 광고예요. 올해 말에 판매될 예정이고 닭고기뿐만이 아니라 소, 돼지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어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얼마든지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구의 환경이라든지 생산성을 우리가 커버할 수 있다라고 아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에서 국가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는데 한국에서는 배양육 같은 거 별로 소식이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육식 말고요. 식물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 고기는 줄인다 치면은 그럼 이제 채소를 먹을 거잖아요. 그럼 100억 인구가 곡물, 야채, 과일을 다 먹는다면 이 땅이 남아나겠냐는 거죠. 땅이 부족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좁은 땅에서 얼마나 많이 길러내는가가 또 관건이 되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흥미롭게 읽은 책은 이 매트 리들리라는 사람이 쓴 이성적 낙관주의자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일단 농사법 발달시키는 건 당연한 거고요. 화학 비료를 써야 된다. 왜죠?
유기농으로 먹으면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기농은 비료를 안 쓰잖아요. 그럼 토지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인구가 유기농을 먹는다? 이거를 잘 해결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실 겁니다. 노벨상이 타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화학 비료를 써가지고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고, 사실 고기를 먹어서 암이나 심장 질환에 걸려서 죽는 사람은 많지만 이 비료 같은 거나 그 농약은 물로 충분히 씻어내면은 죽는 사람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요. 자, 그리고 유전자 변형을 우리가 해야 된다. 자, 많이 찝찝해 하시죠. 아직까지도 거부감 있으신 분들 많은데 아직까지도 유전자 변형이 우리 몸에 안 좋다라는 증거가 안 나왔습니다. 점점 유명 학자들도 유전자 변형 식품이 괜찮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이렇게 생산성도 좋고 병충해에도 강한 것들을 만들어내야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거죠. 자,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도심형 수직 농장을 만드는 거죠. 1층에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다층 구조로 저렇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도심 지역에도 저런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저러면 또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농업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산업이 되는 거고요. 저 수직 농장이 좋은 점이 일단 도심 지역에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배송이 가능해요. 뭐 그 과정에서 뭔가 화학용품을 쓸 필요도 없고 운반하면서 우리가 화석연료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자연이 통제된다라는 좋은 점이 있어요. 태풍이나 그런 것들이 통제가 된다. 왜냐하면 건물 안에서 기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수많은 센서들이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악을 하고 물 같은 것들도 아주 적재적소에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원을 절약해낼 수가 있어요. 우리 물 소비 절약한다고 집에서 손 씻다가 물 잠그고 그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굉장히 좋은 습관이지만 사실 집에서 쓰는 물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해요. 공장, 농장 그런 데서 대부분을 쓰기 때문에 이런 데서 자원을 절약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거죠. 자, 그리고 맛과 영양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센서에 따라서 그리고 LED 등 영양소를 거기에 맞게 줄 수 있으니까 멕시코산 딸기보 아니면 태국의 파파야 그런 거를 우리 한국에서도 거기에 맞게 길러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아직까지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농부의 모습이 바뀌어요. 삽들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험실에서 과학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저 칼레 파퍼라는 사람이 저런 쪽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테드 영상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거는 너무 크잖아요. 요즘엔 그래서 집에서 길러 먹을 수 있는 소형 LED 뭐 그런 가족 농장 그런 제품들이 나와요. 근데 좀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저도 사놓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환경오염. 너무나 뻔한 얘기 같지만 환기를 하고 가자고요, 다시. 자, 현대생활 한다는 거. 결국에는 아침에 눈 떠서 잠잘 때까지 심지어 잠 자면서도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죠. 우리가 세수하고 샤워하고 뭐 사 먹고 하면 플라스틱이 나오고 잘 때는 또 전기 돌리고 하니까 계속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24시간 동안. 어렸을 때 물 사 먹는다 그러면 웃었는데 정말 사 먹네요. 어렸을 때 마스크 쓰고 나가는 거 아니야? 교육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초등학교 때 마스크 쓰고 다니네요. 자, 근데 지금은 이게 얼마 안 되는 선진국들이 일으키는 문제예요. 지금 얼마 안 되는 한 20%? 그 정도의 선진국이 일으키는 문제인데 100억까지 되고 그 사람들이 경제 활성화를 시킨다면은 난리 난다는 거죠. 또 재미난 사실은 기업이 지금까지 대량 생산으로 돈 벌었던 방식은 뭐냐면 지구를 팔아먹어가지고 돈을 벌었던 거죠. 근데 앞으로 환경이 오염되면 또 어떤 사람들이 돈 벌까요? 환경을 파는 사람들, 깨끗한 환경,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를 파는 사람들이 돈 벌 텐데 그거를 일반 사람들이 못해요. 대규모 시설이 필요하니까. 또 자본가가 돈을 벌 겁니다. 기업가가 환경 팔아먹어가지고 돈 벌다가 환경 안 좋아지니까 또 환경에 대한 거를 이제 팔아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요. 상당히 얄밉죠. 그런 부분 신경 써야 된다는 거고 또 공기의 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은 공기의 질도 양극화가 되고 있어요. 선진국, 미국,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살고요. 또 인도의 델리라든지 이집트, 카이로 같은 곳들은 공기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될수록 부자인 사람들은 깨끗한 환경에서 그 부촌을 형성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안 좋은 제조 지역이라든지 화학 공장 지역 그런 쪽에 살게 되는 거죠. 이거는 다 우리 세대 동안 우리가 늙어서 훨씬 더 많이 발생할 일들이에요. 계속해서 지구 인구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 주목을 받는 건 플라스틱이죠. 어떻게든 이걸 퇴출시키고자
자, 이걸 줄이고자 해도 진짜 안 되더라고요. 생활 모든 곳에 있습니다, 진짜. EU에서 유럽연합에서 얘기한 건데요. 규제해야 된다고. 만드는데 5초, 사용하는데 5분, 분해되는데 500년이 걸린다. 잠깐 쓰고 버리는데 500년이 걸리기 때문에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우리 세대의 가장 큰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애써 눈을 감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 보도가 났죠. 스타벅스가 2020년까지 빨대를 없애겠다. 그래서 저런 모양으로 해가지고 홀짝 마시는 쪽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 네덜란드의 한 마트 기업이고요. 에코플라자라는 기업인데 한 600여 가지의 상품을 플라스틱 포장 없이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처럼 보이죠? 근데 저 비닐 같은 것들도 다 생분해성, 바이오 필름들이고 아니면 종이라든지 유리병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고 해요. 자, 아니면은 내가 사고자 하는 곡물 같은 것들을 봉지를 가져오면 거기에 담아주는 그러한 뭐 플라스틱 없는 포장 없는 상점 같은 것들도 프랑스에서 생기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생겨나야 될 것들이고요. 자, 플라스틱 다음에 우리 의식주 중에서 이번에 옷 얘기하려고요. 자, 우리 옷은 의식주 3요소 중에서 제일 해결이 잘 된 부분이죠. 옷 없어가지고 기어 입고 그러시는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언니 옷 물려 입고 그러세요, 아직까지. 그러시는 분들은 없을 정도로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옷이라고 쓰고 이제는 패션이라고 읽어요. 예전에는 우리의 생존 도구였으나 지금은 개성 표현을 위한 그냥 소모품, 놀이용품이 된 건데요. 자, 특히나 이 현상을 가속시킨 거는 저런 패스트 패션 회사들이겠죠. 너무 싸잖아요. 옷도 예쁘고 저도 많이 사 입는데 자, 한 철만 입고 버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풍족해져가지고 자, 근데 이렇게 버려도 괜찮을까요? 이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자, 세계 농약 사용의 10%가 면화 재배에 사용되고요. 살충제 24%가 면화 재배. 청바지 하나 만드는데 물 들어가는 게 1,500리터. 자, 연간 7천만 통의 폐수 방출. 연간 3,1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우리가 입고 버릴 때마다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있고 그 공기의 피해를 받고 물의 피해를 받는 건 저개발 국가들이다. 자, 2013년 방글라데시의 패스트 패션의 회사에 납품을 하는 라나 플라자라는 회사가 붕괴가 됐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아주 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불법 증축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욕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는 사건까지 발생이 됐어요. 입고 버린다. 싸니까 사는 거지. 우리는 생각 없이 그렇게 사왔잖아요. 근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늘 피해를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뭐 지혜롭다고 보긴 힘들겠죠. 그 사람들을 막기도 힘들지만 또 우리가 앞으로는 디자인이라든지 가격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떻게 생산되었는가까지 생각을 해야지만 되고요.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거나 일을 하시더라도 내가 하는 일이 결국에는 나중에 남들한테 환경 오염 받았다고 지탄받을 일이라면은 좀 삼가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일제시대에는 일제 앞잡이 하는 게 잘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 지나면은 매국노 되는 것처럼 충분히 지탄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제 저렇게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폐어망을 이용해서 신발을 제작해서 팔기도 했어요. 이건 뭐냐면 자기들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야지 욕을 안 먹고 불매 운동을 안 하니까요. 현실적인 판단을 하더라도 이런 걸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 가죽 한번 보세요. 자, 가죽 제품 안 쓰면 좋은데 저런 가죽 어떻게 안 쓸 수 있을까요? 자, 저 제품은 염색도 되고 참 좋은데 실제 소가죽이 아니래요. 뭐냐면 영지버섯으로 만든 가짜 가죽입니다. 근데 질기고 튼튼하고 질감도 비슷하다고 하죠. 마이코웍스라는 회사의 제품이고요. 한 2년 전에 공개된 영상이고 균사체의 그 특성, 그 틀에 맞게 자라는 특성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저런 시도들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우리 생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 파티를 잘 즐기고 있죠? 지구를 이지매하면서 파티를 잘 즐기고 있습니다. 자, 우리 풍족하게 살잖아요. 지구 역사 중에 이렇게 풍족했던 적이 있나요? 옷이 집에 넘쳐나고 자, 우리 막 힘들어 돈 없어 하면서 친구들이랑 밥 먹다가 다른 데 2차 갈 때 보면 음식 대부분이 남아있죠. 반찬이나 그런 것들. 정말 풍족하게 파티를 즐기고 계세요. 근데 한번 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비유를 했을 때 우리 파티를 막 즐겨요. 소비를 막 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래퍼나 그런 사람들 소비하면 멋있다 하면서. 자, 근데 그게 다 뭐냐면은
우리들이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쓰레기가 누군가 남의 집 앞에 놓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더 잘 살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같이 잘 살기를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세계대전 안 일어나란 법도 사실 없어요. 생각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조금씩 참고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이 조금이라도 괴롭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마무리 강연을 준비했던 거고요. 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캠페인 단어를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자연은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필요로 합니다. 자, 왜냐하면 지구에 멸종이 몇 번 있었죠? 제가 알기로 한 3번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구는 늘 존재해 왔어요. 종족이 어떤 것들이 사라지면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면서 늘 그 자리에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파괴시킨다면 불과 몇십 년 만에 아주 잘 파괴시키고 있죠.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자연을 필요로 하는 거지 자연은 없어도 계속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구 구조, 또 인공지능 로봇, 가상현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 자연보호 같은 것들이고요. 주제가 미래 트렌드 레시피였어요. 그래서 끝날 때마다 맛있는 미래를 만드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맛있는 미래를 여러분들이 막 만드시고 그 쓰레기를 딴 곳에 버리시게 되면은 그것도 현명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잘 살지만 같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도 평판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5강 5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미래 트렌드 레시피를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유롭고 행복하게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위기사항을 직시하시고 피해가실 수 있게 해결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자 강연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최고의 미래를 상상하시고요. 그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I'm ready.